Drop it. 네, 안녕하십니까. 신성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페이스북에 대해서 마케팅을 할 때 꼭 필요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선 강의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개인 계정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마케팅들을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 스몰 비즈니스 혹은 로컬 비즈니스인 경우에, 그런데 대부분은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점 때문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연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할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독자를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구독자를 늘려야지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페이지는 크게, 이건 제가 분류하는 건데요, 커뮤니티형 페이지 그리고 브랜드형 페이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커뮤니티형 페이지는 어떤 것이냐면요,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오늘 뭐 먹지? 이와 같은 특정한 어떠한 카테고리의 컨텐츠들을 꾸준하게 계속 올리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 제가 그냥 커뮤니티형 페이지라고 일단 구분을 해 놓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페이지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 이름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브랜드의 이름으로 만든 브랜드형 페이지. 우리나라에선 가장 큰 브랜드형 페이지가 바로 하이마트입니다. 구독자 수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도 뭐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페이지들, 혹은 저 같은 경우도 친절한 송수씨라고 하는 제 브랜드를 가지고 이 페이지를 운영을 하죠. 이런 것들을 브랜드형 페이지라고 합니다. 이 특징들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커뮤니티형 페이지의 목적은 뭐냐? 주로 예를 들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컨텐츠를 갖다가 유료로 비용을 받고 올려서 바이럴을 해주는 형태, 이러한 목적으로 만드는 게 커뮤니티형 페이지. 브랜드형 페이지는 말 그대로 자사의 제품 혹은 자사의 어떤 브랜드를 갖다 알리는 페이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을 할 때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 나도 브랜드형 페이지가 아닌 커뮤니티형 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커뮤니티형 페이지에서 가장 핵심은 구독자 수입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야지만이 흔히 말하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이럴의 어떤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런 커뮤니티형 페이지를 내가 운영하고자 하면 전문적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영상을 만들고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탤런트가 있어야지 되고요. 또 하나는 거의 매일 하루에 적어도 시작할 때는 3개에서 5개 정도의 컨텐츠를 계속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인 여력들도 있어야지 됩니다. 따라서 이런 커뮤니티형 페이지를 내가 내 제품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브랜드형 페이지는 또 어떨까요? 브랜드형 페이지는 구독자 수를 내가 아무리 많이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러한 커뮤니티형 페이지보다는 상품에 대한 홍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일명 구독자 수가 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또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기 힘듭니다. 왜? 정보성 컨텐츠를 많이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혹은 커뮤니티형 페이지처럼 정보성 컨텐츠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내 제품을 갖다가 어떤 매출을 갖다 만들기 위한 컨텐츠를 올렸을 때는 반응이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기 전에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주요 용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출이라는 단어를 알아야지 되는데요. 우리가 광고를 할 때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노출은 뭐냐? 해당 컨텐츠가 노출된 단순한 횟수를 말합니다. 도달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사실은 도달 때문에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도달은 뭐냐면 해당 컨텐츠가 노출된 사람의 숫자를 말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저한테 아침에 A라고 하는 컨텐츠가 보였고, 점심에 똑같은 A라는 컨텐츠가 또 보였고, 저녁 때
또 그 A라는 컨텐츠가 보였다라고 하면 몇 번 노출된 걸까요? 3번 노출된 겁니다. 하지만 도달은 사람 수를 뜻하기 때문에 한 숫자 1이라고 하는, 도달은 1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달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도달률이라는 건 뭘까요? 도달률은 예를 들어서 내 페이스북 페이지의 구독자가 1000명이야. 그런데 이 1000명 중에서 내가 올린 A라고 해서 올린 컨텐츠를 갖다가 보는 사람 수는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걸 도달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오가닉 리치, 순수 도달률이라고 하는데요. 구독자가 1000명인데 A라는 컨텐츠를 올렸을 때 누군가가 공유하거나 태그하지 않고 단순히 구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컨텐츠들이 내 구독자들한테 도달되는 것, 이거를 순수 도달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지? 구독자가 1000명이면 1000명에게 모두 도달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오가닉 리치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독했다라고 해서 모든 컨텐츠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광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을 광고를 나중에 이제 집행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강의도 제가 진행을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노출이 1000번 됐는데 도달이 100번 됐다라고 하면 도달률은 네, 맞습니다. 네, 그것보다도 10%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즉 10회의 빈도로서 이 도달이 되는 겁니다. 빈도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도달률에 대한 것 사실은 뒤에서 말씀드릴 우리 오가닉 리치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 계정에서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친구가 1000명인데 좋아요가 100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 패친들은 저에게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패친들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개인 계정에서도 이 도달률은 100%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는 도달률이 더더욱 떨어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순수 도달률의 하락.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페이스북 페이지나 혹은 하이마트 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진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번 직접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페이스북 상단에는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하이마트, 검색창에 혹은 내가 보고 싶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경쟁업체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서 과연 구독자가 몇 명인지 한 번쯤 살펴보시고요. 또 어떠한 컨텐츠들을 올리는지도 살펴보시고 그 컨텐츠들이 좋아요나 댓글 등의 반응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이마트 페이지에 반드시 한 번쯤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페이스북 유저가 2천만 명이 넘어섰는데요. 이 2천만 명이 넘어섰는데 페이스북 페이지 하이마트의 구독자는 1000만 명에 이릅니다. 즉 우리나라 구독자의 2명 중에 1명은 하이마트를 구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외국인들도 있을 테고 일명 가짜 계정, 가계정이 있기도 하겠지만 1000만 명 중에서 과연 그렇게 많이 차지할까요?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이마트에서 올리는 컨텐츠는 지나가다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도달률이 100%라고 하면 누군가의, 즉 1000만 명의 스마트폰 페북에 그 뉴스피드에 올라와서 지나가다 잘못 눌러도 좋아요가 몇만 개는 나와야지 정상이겠죠.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상하네. 1000만 명이나 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왜 좋아요가 1000개, 2000개도 안 나오는 것들이 많고 댓글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공유도 100회 미만인 게 대다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상업적 컨텐츠라 그런가? 하이마트 페이지를 제가 사례로 많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이마트 페이지 안에 들어가시면 어떤 컨텐츠들도 많냐면요. 꼭 하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어떤 홍보를 목적으로 한 컨텐츠가 아닌 단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한 컨텐츠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오늘 뭐 먹지와 같은 다른 컨텐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페이스북 페이지들도 들어가서 직접 한번 살펴보시면 고개를 갸우뚱하시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페이스북에서 점점 이 도달률 자체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페이스북 유저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페이스북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유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상업적 컨텐츠의 노출을 제한한다 라는 게 표면적인 목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이 도달률은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영국에 있는 모 빅데이터 회사에서 측정해 놓은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2016년도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첫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빅페이지, 하이마트는 1000만 명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 이런 페이지들의 순수 도달률, 앞서서 말씀드렸죠. 순수 도달률은 구독자가 구독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가 공유하거나 태그하지 않고 컨텐츠를 올렸을 때 구독자들에게 도달하는 도달률을 말합니다. 그게 100만 명 이상 되는 페이지는 22.7%, 6%,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것도 2016년도 기준이고요.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습니다. 1000명 미만인 작은 페이지들 같은 경우에는 22.8%.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100만 명 이상의 페이지 같은 경우는 2.2% 정도에게만 도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018년 현재 기준으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순수 도달률은 떨어져 있습니다. 올 초에 페이스북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상업적 콘텐츠의 노출을 더욱더 제한하겠다. 맞습니다. 이 도달률 자체는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될까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구독자들을 많이 모아서 운영하는 구독자 중심의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은 이제 더 이상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즉, 좋아요를 중시하는 페이지의 운영 패턴들은 이제는 힘들다라는 거죠. 어떤 게 힘드냐? 해보시면 알 겁니다. 브랜드형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는 브랜드형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구독자를 한 10,000명 정도까지 모아보세요. 한두 달? 어림도 없습니다. 네. 꾸준하게 계속 정보성 컨텐츠를 올려서 사람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이런 컨텐츠들은 1년 정도 작업을 꾸준하게 하셔야지만 10,000명 정도를 모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명을 모았는데 어때요? 이제 10,000명이나 모았으니 내가 어떠한 우리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올려서 구매, 매출로 유도를 시켜야지, 혹은 브랜딩을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봤자 순수 도달률 자체 혹은 바이럴을 시켜서 공유를 해서 도달하는 율 자체도 지금 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구독자를 모아서 하는 이런 페이지의 운영이 초점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치고 실패하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내가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구독자의 무게를 두는 그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낮추시고 구독자가 아닌 컨텐츠를 적당히 올리면서 내가 광고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효율을 내겠다. 이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람을 많이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지, 혹은 그게 정석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러한 페이스북 페이지의 구독자 중심의 어떤 운영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 도달률이 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도달률을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높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광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순수 도달률이 이렇게 하락했으면 그럼 이제 더 이상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아니고요. 순수 도달률이 극히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라고 하는, 페이스북 광고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 광고,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되나? 첫 번째, 그 광고를 보여줄 타겟을 우리가 아주 꼼꼼하고 세부적인 타겟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야지 됩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18세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제품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냥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페북을 하고 있는 뉴스피드에 뜰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나쳐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출하는 광고의 광고 비용은 소진이 됩니다. 따라서 내 제품과 내 서비스의
관심을 가질 만한 아주 세밀한 타겟을 설정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에게, 그 타겟들에게 내 광고가 노출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광고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우리가 광고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타겟은 어디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지, 컨텐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올리는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뜹니다.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어떠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댓글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제거 친절한 송수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거나 밑에 어떠한 형태로든 제가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남겨 놓을 테니까요. 그쪽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